일단은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교재를 조금 볼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다음식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우리 전에 공부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조금 하자. 먼저 다음식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용어들,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 같이 조금 확인을 하고 갈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얘를 먼저 하는 게 좋은데 항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 항. 우리가 어떤 식에서 다음식에서 항이라는 거를 약속을 해. 항이라는 건 뭘 항이라고 하냐면 식을 만들다 보면 그 식에 더하기 빼기가 있거든. 곱하기 나누기도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떤 걸 항이라고 하냐면 연결고리가 더하기 빼기인 걸 기준으로 잘라. 이렇게 곱하기는 나누기는 자르지 않고 연결고리가 더하기 빼기인 걸 잘랐을 때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요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래서 항이 뭡니까? 그러면 그 식에서 더하기 빼기 기준으로 앞에 이렇게 잘라. 그러면 얘는 항이 3개짜리 식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자, 항을 구분하려면 더하기 빼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더하기 빼기 기준으로 우리는 항을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항을 찾으려면 더하기 빼기 기준으로 항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어떤 식을 봤을 때 그 식에 이제 다항식, 다항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러면 알아야지. 단항식이 뭡니까? 그러면 단항식 거기다 써줘. 단항식은 자,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항이 몇 개인 식이야. 그렇지. 항이 한 개인 식. 이거를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항식은 뭘까? 다항식은 항이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많다인데 많다고 해서 기준이 2개 이런 건 아니야. 알겠지? 항이 한 개 이상인 식을 다항식이라 그래. 근데 선생님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약속을 이렇게 했으니까 항이 하나여도 다항식이야. 항이 2개여도 다항식이고. 그런데 항이 하나인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항이 하나인 식은 다항식도 되고 단항식도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항이 하나인 식 너를 단항식이라고 하고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제 다항식이라고 한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단항식과 단항식을 우리가 구분한다. 다음 세 번째는 차수와 개수야. 자, 차수와 개수인데 먼저 차수부터 얘기를 하면 세 번째 차수. 자, 여기다 쓸게. 자, 차수라는 건 식에서는 문자가 곱해지 개수를 차수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의 항, 문자 하나밖에 안 보여. 1차 항. 얘는 상수 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x에 대한 1차, 얘는 y에 대한 1차, 얘는 그냥 상수 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몇 차? 그렇지.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3차. 얘는 x에 대한 몇 차? 1차, y에 대한 1차. 그냥 아무 말도 없어. 얘는 그냥 몇 차 항이야 그러면? 그땐 2차 항이든. 왜냐면 x에 대한 몇 차 항 그러면 x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 y에 대한 몇 차 항 그러면 y가 몇 개 곱해져 있냐? 그냥 몇 차 항 그러면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냐?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기하면 2차.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나중에 x에 대한 내림차순 할 때는 1차 항이 될 거야. 알겠지?
다음 얘는 x에 대한 몇 차항? 1차항. y에 대한 상수항. 알겠지? 얘는 x에 대한 x에 대한 상수항. y에 대한 1차항. 알겠지? 그 다음 얘는 그냥 상수항. 알겠지? 이렇게 한글에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개수는 뭐냐면 개수는 x에 대한 2차항이잖아? 2차항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얼마야? 2. x, y의 개수를 구하여라. 2. x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치. y의 개수를 구하여라. 상수항을 구하여라.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상수를 개수라고 해. 이건 그냥 선생님 말로 하고 넘어갈게.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상수를 개수라고 한다. 이해됐어? 걔가 사실 앞개자야. 앞개자. 앞에 있는 수.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x제곱 앞에 있는 수가 뭡니까? 이거를 우리는 개수라고 한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넘어가서 내림차순 정리는 이미 알잖아.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을 내림차순으로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정리하는 건 우리가 많이 해봤지? 그치? 그 내림차순 정리하는 건 자, 익숙하고 차수가 이제 이렇게 내려서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차수가 내려지는 그런 정리를 내림차순 정리라고 한다. 자, 상수항이랑 동류항이라는 게 있어. 자, 상수항은 말 그대로 문자가 안 보여. 이럴 때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하고 동류항은 어떤 걸 동류항이라고 하냐면 자, 동류항만 조금 얘기를 할게. 우리가 항을 이럴 때 동류항이라고 해. 자, 문자가 뭐하고?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은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식을 보면 이 친구도 2차항이고 얘도 2차항이고 문자가 x 똑같이 x에 대한 2차항인 애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제? 동류항이라고 한다. 동류항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지. 그래서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할 때 동류항 찾기를 잘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사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기본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지금 또 다시 공부를 할 거야.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한 거야. 이해됐지? 중요한 건 일단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차수와 동류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어. 넘어갈게. 넘어가서 자, 다음 식의 사칙 연산 더하기 동류항 찾고 잘 더하기 빼기 하면 되지. 곱하기는 분배 법칙, 뭐 지수 법칙 이런 거 좀 잘 써서 계산하면 되지, 그치? 자, 문제는 나누기야. 나누기는 너희들이 안 해봤거든. 자, 나누기만 선생님이 조금 자, 추가로 설명을 할게. 자, 만약에 자, 이 식을 2차 식을 1차 식으로 한번 나눠보래. 그럼 이제 저기서 이제 나눠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 7 나누기 4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나눗셈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거 안 해봤잖아. 식에서 못과 나머지 구해보는 거 안 해봤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 이제 자, 요걸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걸 해볼 건데 자, 요거랑 원리가 비슷해. 근데 조금 달라. 그걸 너희들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해주면 돼. 그럼 여기다가 누구를 쓰는 거야?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x를 쓰고 여기다 누구를 쓰는 거야? x 플러스. 세팅은 똑같아. 세팅은 똑같은데 여기 어떤 수를 쓸 거냐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했어? 얘를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이 7이라는 수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지. 근데 넘어가진 않잖아. 그치? 근데 비슷한 거야. 얘에다가 1을 곱해서는 이 친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얘는 1차식이고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야. 최고차항이라고 하거든. 내가 이 친구의 최고차항 얘만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하면 돼. x 제곱만 만들어내면 돼. 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가 누구를 곱해야 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거든. 뭘 곱해야 돼? 그렇지. 할 수 있겠지. 나는 그러면 x를 곱해야겠다. 근데 x를 곱하면 얘도 나와. 그래서 아래다 쓰는 거야. 2x. 상수가 나왔으면 여기 자리 비우고 여기다 상수 쓰면 돼. 내림차순으로 쓰고. 그 다음 이 둘을 뭐 한다? 이 둘을 빼지. 그럼 똑같이 빼. 똑같이 빼면 얼마가 돼?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우리가 식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얘가 1차지. 얘도 몇 차야? 이럴 때 차수가 같은 식이라고 하거든. 차수가 같으면 나눗셈을 더 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얘보다 차수가 작아질 때까지 해야 돼. 4보다 3이 작잖아. 수에서는 얘보다 작기 때문에 멈춘 거거든. 식에서는 차수가 작은 게 나올 때까지 해야 돼. 지금 1차 그러면 해야 돼. 나눗셈. 그럼 이제 이번엔 얘를 만들 거야. 얘를 만들려면 뭘 곱해야 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쓰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1이랑 얘랑 곱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빼면 얼마가 돼? 여기서 끝난 거야. 얘가 나머지. 얘가 뭐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1이 몫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거를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한다. 할 수 있겠냐? 얘 만들기 하고 얘 만들기 하고 나머지 너가 몫이야. 이해되겠어? 이거를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한다. 자, 선생님이 조금만 강조할 게 뭐냐면 이 구조야, 구조. 자, 어떤 구조냐면 자, 요 친구 있지, 요 친구. 요 친구보다 얘는 반드시 차수가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돼. 알겠지? 차수가 반드시 작아야 된다. 자, 그리고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둘이 1차랑 곱하면 몇 차가 나온다? 2차가 나오지. 그치? 자, 조금 선생님이 한번 퀴즈를 내볼게. 얘가 4차식이야. 얘가 3차식이야. 그럼 얘는 몇 차식일까? 그렇지. 구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얘랑 차수의 합이 A 차수가 돼요. 얘가 1차면 얘가 3차가 돼야 1차랑 3차랑 곱하면 x랑 x 세제곱이랑 곱하면 x 4제곱 나오거든. 이해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차수의 합이 얘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같아진다라는 원리도 이해하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차수에 대한 이해, 얘도 얘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 차수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나눗셈을 이렇게 한다. 얘만 추가되는 거야. 얘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너희들이 중학교 때 했던 과정과 동일해. 알겠지? 나눗셈만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는 우리가 나눗셈을 안 다뤘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 있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다. 질문 없어? 넘어갑니다. 야, 너 마냥 시기만 할 거야? 풀어야지 이제. 자, 그러면 자, 옆으로 넘어가서 자, 지수 법칙으로 넘어갈게. 지수 법칙.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냥 복습하고 넘어갈 건데. 자, 지수 법칙은 뭐냐면 AD 실수 AD가 있고 자연수 MN이 있어. 그때 첫 번째 이게 어떻게 됐지? 그렇지. 지수 법칙이 이런 거였지. 지수끼리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더한다. 두 번째 A의 M제곱의 M제곱. 얘는 어떻게 됐었어? 그렇지. 둘을 곱해서 만들었잖아. A의 제곱에 세제곱하면 A 6제곱 됐잖아. 그렇지? 얘는 A의 뭐가 된다? 얘는 곱하기 거지.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왔어. 밑이 같으면 더하고 얘는 곱하고. 그치? 자, 세 번째 A, B의 N제곱. 얘는 어떻게 돼? 가로에 N제곱이 있어. 지수의 분배라고 하지. N제곱을 이렇게 지수에 다 곱해주는 걸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 1분의 A의 N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 N제곱하고 분자 N제곱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여기서
자, 하나 추가. 자, 뭐가 추가가 되냐면 나누기야. 밑이 같아.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관찰을 할 건데 얘의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큰 수인지 비교가 들어가야 돼. 둘이 같으면, 얘랑 얘랑 같으면 약분돼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만약에 m이 더 크면 아래 게 다 약분되고 위에 몇 개가 남아? 위에 n개 뺀 거만큼 남겠지. 만약에 n이 더 크면, n이 더 크면은 분자는 다 약분되고 분모는 몇 개가 남아? n개를 뺀 게 남겠지. 이해되겠지? 왜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었냐라고 하면, 자, 왜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었냐라고 하면은, 아니 분모가 더 a가 많은지 분자가 a가 더 많은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다음처럼 지수법칙을 정리를 한다. 자, 됐지? 다 이거 너희들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야. 알겠지?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자, 네 번째야 연산 법칙. 자, 네 번째 보면은 연산 법칙이 있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 숫자에서 썼던 건데 이걸 식에서도 쓸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덧셈에 대한 무슨 법칙? 그렇지, 교환 법칙이라고 하지, 그치? 또 뭐도 있어. 수에서도 이렇게 계산하듯이 두 개의 식의 곱을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는 그럼 곱셈에 대한 무슨 법칙이 되는 거야? 교환 법칙. 이런 게 있지, 그치? 자, 또 뭐도 있지? 자, 수에서 더하기가 조금 많아.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더해도 되고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더해도 똑같이 나오지. 이걸 뭐라고 하냐? 덧셈에 대한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라고 하지. 그치?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고 식이라고 이것도 식 똑같지. 세 개의 식을 더할 거야. 그때 앞에 두 개씩 더하고 더하나 뒤에 두 개씩 더하고 더하나 같지. 자, 숫자도 마찬가지야.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어.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는데 앞에 두 개 곱하고 곱하나 뒤에 두 개 곱하고 곱하나 그 결과는 같지. 식도 마찬가지고 식도 앞에 두 개 곱하고 곱하나 뒤에 두 개 곱하고 곱하나 같아. 이건 무슨 법칙이라고 해? 곱셈에 대한 무슨 법칙? 그렇지, 결합 법칙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지. 자, 이거 무슨 법칙이야?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 식도 이런 게 있지. 식도 얘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덧셈에 대한 곱셈의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너희들이 다 이미 쓰는 것들이야, 그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식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들.